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발굴수종에 대해서 치료를 마치신 이후에 통원 치료를 하면서 어떤 검사를 받고 또 어떻게 생활관리를 하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발굴수종은 앞서 제가 여러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리의 첫 번째는 우선 통원 이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서 질환이 나빠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다발굴수종의 치료 반응에서 처음에 M단백 또는 불량단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M단백 기준으로 또는 종양 덩어리 기준으로 해서 처음 병의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부분관해라고 얘기를 하고, M단백의 기준도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부분관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더 좋은 반응은 매우 좋은 부분관해라고 해서 처음에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좋은 부분관해가 되겠고, 아예 0이 되는 경우를 완전관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 여러분의 치료 반응, 그리고 그전 치료의 부작용,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부분관해가 온 다음에 치료를 중단하고 보실 수도 있고, 또 매우 좋은 부분관해에서 중단할 수도 있고, 완전관해 상태에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수치가 다시 나타나는지 또는 종양덩어리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는지를 보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통원을 하시면서 보통 이런 M단백을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서 혹시 0이 됐던 분들이 다시 나온다든지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다시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셔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보는 기간은 환자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은 한 달마다 보는 경우도 있고, 두 달마다 보는 경우도 있고, 세 달마다 이런 검사를 해서 피검사, 소변검사에서 이런 M단백, 불량단백이 처음보다 느는지, 또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어봐서 이런 종양덩어리들이 다시 커지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질환이 나빠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또 이때 같이 보시는 게 일반 혈액검사. 이 일반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보는데, 특히 적혈구 수치를 잘 봐서 빈혈이 다시 나빠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일반 화학검사라는 검사도 있는데, 일반 화학검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간 콩팥 기능과 칼슘을 보는 검사죠. 이런 간이나 콩팥, 칼슘 기능이 다시 나빠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질환이 나빠지게 되면은 빈혈이 나빠지고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칼슘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질환이 나빠지는지를 봐야 되겠고, 만약에 질환이 나빠질 경우에는 다시 그 다음 차수의 치료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생활관리는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비해서는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경과를 보실 겁니다. M단백도 많이 줄어들고, 즉 다시 말해서 병의 원인이 되었던 형질세포의 종양세포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종양덩어리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뼈를 침범을 하고 있던 종양덩어리도 많이 줄어들면서 뼈의 약해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생활 관리 중에서는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뼈가 약해지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에 적당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서 뼈가 약해지고 뼈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다발골수증 환자분들은 뼈가 약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통해서 뼈에 어느 정도의 자극을 주면서 적절한 스트레스를 줘야지 뼈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되지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절대 강도가 높은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중량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무리한 마라톤 같은 거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피하시고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조깅 정도의 운동이 좋겠고, 만약에 근육 부하 운동을 하시더라도 무게를 가볍게 해서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염에 대한 관리가 또 중요하겠는데 처음 상태보다는 균에 대해서 많이 저항력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감염 관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발골수증 환자분들은 결국 몸에 이런 이 병의 씨앗은 남아있는 상태고 이게 다시 재발하거나 나빠질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항암 치료를 통해서 면역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늘 감염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백혈병 환자들이나 골수 이식을 하시는 환자분들처럼 다른 분들과 완전히 공간을 따로 격리해 쓰거나 또는 식기를 완전히 따로 쓰거나 수건을 따로 쓰거나 이런 정도의 강한 격리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그냥 건강한 행동들, 손을 자주 씻고 얼굴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시고 밖에 나갔다 오시면은 샤워를 하고 이러한 간단한 위생관리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염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미리미리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 균 감염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폐렴이나 소변 감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렴 구균 백신이라든지 대상포진 백신이라든지 이런 소변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감염 백신들을 맞아 놓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이 코로나 이 시대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다발골수증 같은 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면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취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 예방접종이 부작용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감수하고서라도 맞으실 가치가 있는 것이, 이런 코로나균이 들어왔을 때나 다른 균이 들어왔을 때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워놓으면은 균이 들어왔을 때 그게 본격적인 감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예방접종은 우리가 이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득이 실보다 더 큰 경우에 하시는 거고, 대부분의 예방접종은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개발되고 권장되고 있는 그런 접종들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미리 맞아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완전히 익힌 음식이나 날 음식을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항상 권장을 드리는 것은 되도록 익힌 음식을 드시는 건 좋은데 덥지 않은 시기에 회나 육회를 드시는 거는 상관없고요. 특히 깨끗하게 잘 조리된 회나 육회를 드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염 상태, 면역 상태가 그 정도도 이기지 못할 정도의 면역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사 관리가 그래서 해결이 됐네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식사를 하실 때에 모든 음식을 익혀서 드실 필요는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회나 육회는 깨끗하게 조리된 상태에서 날씨가 덥지 않을 때 이런 식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드시는 정도가 좋겠고,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잘 섭취하시되, 특히 엽채소의 경우에는 잎 한 장 한 장을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면 문제가 없고, 과일의 경우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깎아서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껍질이 없는 과일이나 이런 채소 같은 것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그 소독을 시키고 먹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가성소도라든지 아니면 구연산 같은 것을 가지고서 소독을 해서 잘 드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골절입니다. 다발골수종은 특히 뼈가 많이 약해지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개 다발골수종 진단이 됐을 때는 골밀도 검사도 같이 하는데, 이 골밀도 검사에서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도 같이 병용을 해서 하고요. 1년에 최소 1번, 좋게는 2번까지 골밀도 검사를 해서 뼈가 약해진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뼈에 대한 주사를 맞는, 요즘은 이 주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비스포스포제라는 계통의 약도 있고, 또 단클론 항체라고 해서 일종의 표적 치료제도 있는데, 이런 종류의 약제들을 사용을 해서 골다공증을 더 진행되지 않게 막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골다공증의 상태에 따라서 칼슘하고 비타민 D도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특히 뼈가 약해진 부분이 있거나 이런 데에서 골절이 생기기 쉬우신 분들은 평소에 넘어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시는 것이 골밀도를 더 튼튼하게 해서 골절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치료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통증이 남아 있다면은 대개는 이런 골밀도 주사를 통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서 통증이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 또 항암 치료한 이후에 신경통이 남아있는 경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통제로 조절을 하시고 치료가 끝난 이후부터는 약효가 점점점 소실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연관을 관찰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종 관해 이후, 항암 치료가 끝난 이후의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반응을 보기 위한 소변 검사, 피 검사,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영상 검사를 한 달에서 3달 사이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병이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나빠지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들을 통해서 몸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적절한 관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생활의 관리에서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강도가 강하지 않은 적절한 스트레스와 자극을 주는 운동이 꼭 권장이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감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 씻고 얼굴 씻고 마스크 잘 쓰는 정도로 충분히 해결이 될 거고, 또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권장되는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식사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모든 음식을 익혀서 드실 필요는 없되 되도록 익혀 드시는 게 좋고, 회나 육회는 아주 더운 시기를 피한다면은 잘 조리된 깨끗한 상태로 조리된 거는 드셔도 상관없겠고, 채소는 한 장 한 장 씻어서, 과일은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깎아 드시면은 저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뼈 통증 관리에 있어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주사, 뼈 주사를 맞아서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또 칼슘이나 비타민도 잘 드셔야 되고, 평소에 골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